번째 대단원은 시선과 목소리라는 단원입니다. 우리는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를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소설을 볼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작품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고 또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을 해볼 거거든요. 자, 근데 첫 번째 소단원부터 보실 텐데, 첫 번째 소단원은 시라고 말씀드렸죠. 시는 낭송하는 문학이기 때문에요,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느냐와 좀 관계가 깊어요. 자, 근데 시인은 시에서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말을 하지 않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허구적 대리인을 만들어서 그 허구적 대리인을 통해서 시에서 말하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그 허구적 대리인을 시적 화자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화자는 말씀 화자고요. 그리고 자자는 사람 자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적 화자를 다른 말로 서정적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적 자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시적 화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를 같이 감상을 해봤었죠. 자, 근데 가을 아침을 두 가지를 감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한 버전의 가을 아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곡 가수 양희은의 가을 아침을 같이 들어봤죠. 근데 똑같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아이유가 부르는 건 어린 학생이 맑은 아침에 상큼하게 산뜻하게 등교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양희은이 부르는 버전은 이른 새벽에 가을 아침, 창밖의 가을 아침 풍경을 바라보는 어떤 나이 지긋이 든 사람이 추억을 회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느낌을 공유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을 해봤던 것처럼 같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시에서도요, 시적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그리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적 화자를 만들어서 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누구의 목소리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되면 시의 주제나 분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적 화자를 파악하려면 시적 화자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시적 화자는 시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자, 이를테면 시적 화자가 시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가 1인칭 화자라고 부르고, 시적 화자가 시에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 3인칭 화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여기 진달래꽃이라는 첫 번째 시를 보시면요, 나보기가 역겨워 라고 하면서 시에서 말하는 시적 화자가 나라고 직접 드러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1인칭 화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시를 보시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나가 여기 어느 곳에도 드러나 있지 않죠. 이런 경우는 3인칭 화자라고 해요.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나그네가 시적 화자 아니에요?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그네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나그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시적 화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는 시 표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라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1인칭 화자라고 하고 두 번째 경우를 3인칭 화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인칭 화자의 경우도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서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면서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했었어요. 나와 이 윤동주가 같은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같을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적 화자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시적 화자는 허구적인 대리인이에요. 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허구적인 대리인,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윤동주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인칭 화자이면서 시인과 거리가 가까운 경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요, 나는
나룻배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럼 그 나룻배가 한용운이랑 같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죠. 자, 이런 경우는 시인과 가깝지 않다, 시인과 다르다, 시인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도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용운은 왜 자신과 이렇게 전혀 다른 나룻배라는 시적 화자를 세웠을까 하고 보니까요. 지금 시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당신, 행인이라고 표현되는 당신이 흙발로 나를 짓밟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룻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가 나를 흙발로 짓밟음에도 너를 안고 물을 건너간대요. 또 너를 안게 되면 나는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한용운이라는 시인은 희생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룻배라는 시적 화자를 통해서 그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적 화자가 나룻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렇게 시인은요, 1인칭이든 뭐 3인칭이든 1인칭이라면 시인과 가깝든 시인과 다르든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적 화자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시적 화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적 화자의 유형을 알았으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적 화자를 파악해 봐야 될 텐데, 시적 화자를 파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교과서에 보시면 시적 화자의 성별이 무엇인지, 뭐 나이가 몇 살인지, 어조는 말투를 의미하거든요. 시에서 말하는 말투는 어떠한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런 시적 화자의 종합적인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성별, 나이, 어조, 상황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별과 나이는 시적 화자의 정체라고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조를 파악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어투거든요. 자, 근데 이 어조는요, 시적 화자의 감정 상태가 태도로 드러나고 그 태도가 이제 어조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시적 화자의 정서만 찾으시면 이걸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상황인데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한 번 더 보면요,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배워서 아시다시피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 라고 파악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여성적 어조, 우리다 같은 종결어미나 뭐 다양한 소재들로 인해서 여성 화자다라는 건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 여성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에 내가 보기가 역겨워 떠난다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하는데 절대 안 보내주겠느냐? 그건 아니죠. 그냥 고이 보내줄 거야, 널 축복까지 하면서 보내줄 거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냐면, 사실 조금 원망도 있지만 희생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또 너를 사랑하는 마음도 느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